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김인건입니다. 리프팅 시술을 받아본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다시 처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다시 실리프팅을 받고 다시 처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안면 거상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제가 왜 실리프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, 서클 리프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실리프팅은 녹는 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초반에는 턱선이나 볼 처짐이 개선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실이 녹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재시술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중요한 건 실리프팅을 반복할수록 섬유화, 파이브로시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조직끼리 점점 들러붙는 현상인데,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굴 안쪽 구조가 점점 딱딱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실리프팅을 받은 분들은 나중에 안면 거상 같은 수술을 할 때 조직의 박리가 어려워지고 수술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순히 또 땡기면 된다, 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수록 얼굴 안 조직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서클 리프팅은 녹지 않은 실을 이용해서 얼굴 깊은 층, 스마스층 자체를 원형으로 감싸듯 걸어주는 방법입니다. 보통 관자놀이나 귀 뒤에 작은 절개를 넣고 반원형 바늘로 얼굴 안쪽 깊은 층에 실을 통과시켜서 이쪽 측두부에 고정합니다. 제가 서클 리프팅을 8년 이상, 약 300건 이상 진행해서 개인차는 좀 있지만 시술 효과가 4년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서클 리프팅은 잠깐 당겨주는 실리프팅이라는 것보다는 얼굴 안쪽 구조를 오래 더 받쳐주는 방향의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슨해졌을 때 절개 부분의 실을 찾아서 다시 당겨주면 다시 리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반복적으로 새 실을 계속 넣는 구조보다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. 서클 리프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턱선, 하안면 리프팅, 팔자 같은 부위의 개선이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 실리프팅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유지기간이 아쉬웠던 분들에게 많이 얘기됩니다. 또 안면 수술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단순 실리프팅이라고는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중간 단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술이 더 좋다 하기보다는 현재 처짐의 정도와 얼굴 안쪽 조직에 맞춰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서클 리프팅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클 리프팅을 제가 300예를 했지만 부작용이 단 2케이스에서 머리카락 속에 그 매듭이 만져진다는 거 외에는, 그래서 간단히 교정한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서클 리프팅의 특징은 기존 실리프팅은 넣으면 끝이지만 서클 리프팅은 언제든지 매듭을 찾으면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저는 서클 리프팅을 8년 이상 300회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고,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매듭감이 생길 수 있는지 기준도 쌓아왔습니다. 그래서 서클 리프팅은 단순히 실을 넣는 시술보다는 피부 두께, 처짐 농도, 지방량, 얼굴형, 기존 실리프팅 이력까지 보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. 특히 기존의 실리프팅을 여러 번 하는 분들은 조직 유착이나 섬유화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리프팅은 단순히 당기는 시술이 아니고 얼굴 안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실리프팅을 반복하면서 유지기간에 아쉬움을 느꼈거나 안면 거상 같은 큰 수술을 부담시키는 분들은 서클 리프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유지력, 장점, 부작용 가능성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형외과 전문의 김인건입니다. 감사합니다.